안녕하세요. 선생님 블로그에 올려주신 글 감사드립니다. 스크레로더마 환자의 3년 뒤 결과 유튜브 영상까지 봤는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병리과 전문의이고 작년 말 아이가 비전형 소위증으로 태어나 이리저리 자료를 살펴보고 있던 차에 선생님 블로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올려주셨던 2018년도 중국 논문은 저도 읽으면서 감명받았고 읽으면서 좀 아찔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도 있었고요. PCL 프레임에서 기여한 콘드로 티슈가 조직학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병리과에서는 오르가노이드 연구가 생각보다 잘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오르간이라는 게 생각보다 다양한 티슈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정말 신기했고 우리 아이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일까라는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미성년자 대상 연구고 롱텀 팔로업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점. 이런 아이디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건 중국이라 가능하지 않았나 싶은 점 때문에 많이 슬펐고 아쉬웠던 점은 코스메틱 서저리 기술적인 부분은 소위증에 국한해서는 한국이나 미국이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은 PCL이 높게 되면 과연 무엇으로 대체되는지가 궁금합니다. 2018년 중국 논문에서는 PCL 프레임의 경우 조직 사진에서는 구멍이 뻥뻥 뚫린 것처럼 보였고 최근에 강남 세브란스 윤인식 교수님께서는 소위증 설명회에서는 일반인 대상이다 보니 녹는다는 표현 위주로 이야기하셨는데 파이브로틱 티슈 또는 스카 티슈로 대체되는 건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진 않았습니다.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스크렐로더마 증례는 주변 보니 티슈와 퓨전되고 머징되는 느낌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주변에 정상 조직이 있다 보니 가능한 것 아닌가 싶고 소위증의 경우 한국 기준으로 소위의 연골을 싹 다 날리고 메드포어나 립 카틀리지를 넣게 되는데 PCL로 이루어진 물질을 넣게 되었을 때 과연 어떻게 생분해가 되고 생분해된 뒤 어떤 조직으로 대치되며 그럴 경우 형태는 어떻게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소위 같은 경우에는 엄마들이 미용적인 부분에 대해 엄청 고민이 많으니까요. 몇 날을 매일 밤을 골이 잘 나오길 바라며 마사지하고 몰딩하는 어머님들의 눈물을 저도 아이를 낳고 나서 알았습니다. 물론 웨이도 폐쇄를 동반한 아이들의 경우 엄마들이 무조건 성형해줘야 하지만 저와 같은 비전형 소위증 부모들은 최악의 경우 아이를 반구를 만들 생각을 하고 수술대에 올려야 되는지라 퇴근 후 밤만 되면 이리저리 생각이 많아집니다. 블로그에 이렇게 글 한 편 집필하고 업로드하려면 정말 많은 시간이 드는 점을 알기에 유익한 글 올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글이지만 2022년에 읽어도 명문입니다. 이렇게 글을 써주셨어요. 제가 이제 제 동기나 제 후배 들도 이렇게 뭐랄까 선천성 기형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제 친한 동기 안과 의사 아이도 손가락이 6개인 채로 태어나서 굉장히 많이 울었고 그 시간 동안 제가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줬던 친구가 있어요. 결국 이제 손가락이 6개여서 손을 하나 이제 어린 나이에 아이 꼬맹이인 아이를 이제 수술을 하기는 했죠.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종종 벌어져요. 그 마음도 너무 잘 알고요. 그리고 제 동기 후배인데 지금 소아과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와이프가 간호사예요. 지금 간호대 교수를 하고 있는 친구고 그 친구는 소아과 교수를 하고 있는데 그 두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되게 맞는 생각을 들어요.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가 이제 산전 검사에서 양수 검사에서 다운 증후군이 나온 거죠. 근데 그 친구가 제가 기숙사 대학에 있을 때 기숙사 생활을 같이 했던 친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전화로 물어봤어요. 애기 나오자마자 형 와서 잠깐 봐달라고. 그래서 보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산전 검사 안 했어? 라고 물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했죠. 근데 출산하기로 결심한 거야? 그랬더니 형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난 소아과 의사고 애엄마는 간호사야. 그런데 아이가 다운 증후군이라고 어떻게 아이를 포기하겠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되게 물어본 제가 부끄러웠죠.
요새 그 친구가 용인 세브란스 소아과 교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얼마 전에 동영상을 용인 세브란스 교목이라고 해서 학교에 있는 목사님이 계신데, 기독교 베이스이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 있는 원목이라고 해요. 병원에 있는 목사님. 그래서 원목님하고 인터뷰한 걸 영상을 봤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그 다운 증후군 아이가 태어나면서 그 아이가 더 많은 행복과 자기 종교적인 거, 의사로서 이런 거에 더 많은 기쁨을 준다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용인 서브란스의 소아과라고 치시면 아마 나올 건데, 지금 이 글 써주신 선생님도 병리학 전문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비정형 소위증이라고 귀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조금 있는 거죠. 아마도 아이가 지금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아이가 성장해서 수술을 받을 수 있을 때쯤 되면요, 저희가 이 PCL이나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소위증이 이제 환자분한테, 보호자분께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스크렐로더마 수술했던 그 환자가 왔어요. 이번 주인가? 이번 주인가 왔어요. 이제 4년 좀 넘은 것 같아요. 이제 4년 좀 넘었거든요. 근데 CT를 보고 얼굴을 보고서 되게 고마웠어요. 제가 고마웠어요. 그냥 제가 고마웠어요. 보고서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 친구 의대 다니거든요.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옛날 사진 보면서 지금 모습 보면서 막 되게 서로 기분이 좋았어요. 지금 너무 얼굴 좋아졌고 굉장히 조금 어두운 게 보였던 친구인데 너무너무 밝아졌고, 나중에 사진을 보여드릴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게요. 올 겨울에 이제 와서 또 CT 찍고 사진 찍고를 했거든요. 그러면 대략 한 5년 조금 안 되는 기간, 4년 이제 조금 넘은 기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게 의사들인데, 4년이 지났는데도 이 PCL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아직까지 미완의 결과예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 세브란스에서 윤인식 교수라고 제 후배예요. 네, 윤인식 교수라는 친구가 PCL로 소위질 재건을 했거든요. 이제 TNR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요거를 이제 인허가를 받아서 이제 임상 허가를 받아서 이거를 이제 진행을 한 케이스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제 공개적으로 오픈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어요. 하지만 PCL이 녹아서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조금 국한한다면 아무도 몰라요. 지금은. 녹아서 어떤 조직이 될 거냐, 어떤 조직으로 어떤 형태로 남을 거냐, 사실 아무도 몰라요. 제가 수술한 환자도 지금 이제 4년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에서 더 나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참고로. 근데 그 PCL이 녹아서 없어진 거에 그 파이널 엔드 리저트는 PCL이 생각보다 오랫동안 안 녹아요. 3년, 4년이면 녹을 줄 알았는데 지금도 아직도 PCL이 보여요. CT 찍어보면. 그래서 앞으로 한 3년은 더 봐야 되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다 보면 제가 완전히 녹아 없어지고 다른 조직으로 뭐 substitution 됐다, 치환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재생됐다고 얘기를 하는 시점이 오면 그 7년의 데이터를 가지고 논문을 쓸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그 두개골 관한 또는 광대, 턱의 뼈에 관한 한 거로는 가장 롱텀 팔로우업 결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로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소위증은 지금 1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귀에서는 조금 더 빨리 녹을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제 경험으로 보면은 한 5, 6년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그 결과를 보고 또 그 중간에도 계속 뭔가를 업데이트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어 나갈 거고 방법을 만들어 갈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선생님 아이가 수술을 받을 나이, 그러니까 뭐 한 11살,
12살, 보통 한 4, 5학년 때 수술을 받으니까요. 그 정도 나이 됐을 때 정도면 우리가 이 기술을 가지고 발전시키고 업데이트 시킨 걸로 충분히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옵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그 TNR이라는 그 회사와 또 아산병원 최종호 교수님이랑 세브란스 윤식 후배 교수님하고 이렇게 또 뭐 저쪽 경희대 이정우 교수, 그다음에 또 중앙대 이의룡 교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고 임상 결과들이 나오고 또 수정하고 뭔가 조금 더 잘하고 이러면 아마 여러분이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방법들의 수술이 굉장히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선생님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속상한 밤 이해하지만 그 아이가 살아갈 세상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의학 기술로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일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기대감 놓지 마시고 아이한테 건강한 모습으로 그때를 기다리시면 제가 블로그든 유튜브든 업데이트해서 영상으로든 글로든 또 업데이트된 자료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메일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